자, 챕터 7 분사에 대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포인트 1에 보면은 우린 오늘 이제 현재 분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다음에 포인트 2는 분사의 보어 역할 하는 내용. 포인트 3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그다음 포인트 4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 포인트 5 분사 구문의 여러 의미,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에 대해서 나타내 줄 겁니다. 그다음 분사 구문의 여러 의미, 시간과 이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분사 구문의 수동 형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분사 같은 경우에는 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도 분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져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유닛 1에 대한 내용 봅니다. 분사의 쓰임. 자, 그럼 분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요.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서 누구처럼 형용사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것. 형용사처럼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 명사를 수식해준다는 말입니다. 누가? 분사가. 분사는 어떻게 생긴 건데? ing, 현재 분사, ing 형태와 pp 형태, 과거 분사.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원래 본질이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형태를 동사에다 ing를 붙이고 동사를 pp로 바꾸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봅니다. 자, 현재 분사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거. 자, 이때 뜻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는 중인 혹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본다? 능동 의미라고 본다. 자, 뭐뭐 하는 중인은 진행의 의미라고 봅니다. 요거 많이 봤죠? 중학교 1학년 때 현재 진행형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 공부를 해보자면 그것이 원래는 뭐였다? 현재 분사였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과거 분사는 pp라고 배웠습니다. 이 pp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뭐뭐 된.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수동의 의미 혹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분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형용사처럼 명사의 앞에 오지만, 자, 밑줄 딸린 어구가 있을 때는 명사를 어디에서 수식합니다? 뒤에서 수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원래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쁜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cute cat. cute cat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cat이라고 하는 명사를 무엇이? cut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형용사의 모습이에요. 명사의 앞에 나와서 수식을 해준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딸린 어구가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 형용사 뒤에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사가 형용사처럼 수식을 해주는데 다른 것들이 뒤에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예. The running dog seems to be a puddle. 자, 저 달리고 있는 개는 seems to be 뭐뭐인 것 같다. 푸들인 것 같다. 자, 주어 동사 보이시지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dog라고 하는 명사를 running이라고 하는 누가? 현재 분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보세요. 달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했나요, 선생님이? 달리는 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명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현재 분사. 자, 그런데 보세요. runn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다른 것이 나오지 않고 단독으로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수식을 할 때는 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또 볼까요? He opened the window and watched the rising sun. 그는 뭐 했어요? opened. 열었습니다. 무엇을? the window. 창문을. 그리고 watched. 보았어요. opened, watched. 병렬 나왔다라는 거 보이시죠? 보았습니다. 무엇을? 해를 봤어요. 근데 그 해가 뭐하고 있어요? 떠오르고 있는 중이군요. 지금 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뭐 하는 이라고 능동의 의미까지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현재 분사가. 그럼 다시 한번 현재 분사는 뭐로 붙이는 것이다? ing를 붙이는 것이다. 자, 그럼 선생님이 좀 전에 running dog을 얘기한 것처럼 이 rising sun이라고 하는 부분도 ris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 따라 같이 나오는 것이 없이 단독으로 sun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위치 기억하세요. 혼자 나올 때는 단독 수식일 때, 단독 분사일 때는 명사에 어디 나옵니다?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수식.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 The bridge connecting two cities is famous. 자, 요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명사는 누구일까요? The bridge입니다. 다리인데 어떤 다리예요? connecting. 원래 우리 connect가 무슨 뜻이에요? connect. 연결하다 라는 뜻이죠. 연결하다. 그런데 여기 쭉 보시다 보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is. 오케이. 자, 여기 나오는 is는 이 문장 전체에 뭐가 됩니다?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connect라고 하는 동사를 또 넣어줘 버리게 된다면 문장에 동사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connect라고 하는 동사가 the bridge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렇지. 형용사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형용사처럼 와야 됩니다. 그럼 형용사처럼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와야 된다? 뒤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nect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connecting이라고 나와야지요. 그랬을 때 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하는 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bridge connecting two cities. 자, 요럴 때 문법의 구조, 문장의 구조 설명할 때 이렇게 묶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the bridge부터 two cities까지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주어라고 보는 거고 뒤에 나온 is를 동사 famous for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The bridge which connects two cities 물결 보이나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분사 배우기 전에 관계대명사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케이.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연결해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한다?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까지 한다. 오! 그런데 선행사는 뭐였다? 명사였다. 그럼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누구다? 형용사다. 자,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의미랑 역할이랑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역할이랑 의미가 똑같은 거 같죠? 역할이. 맞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보세요. 다리인데 어떤 다리? 두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했어요. 자, 다리인데 어떤 다리?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하는 방식이랑 똑같죠? 이건데 무슨 이것? 그럼 그게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선행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The bridge. 뭐 하는 bridge is famous. 오케이. 다리가 유명해. 그리고 그것은 connect to cities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 뭐한 사람? 배운 사람. 자,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답게 배운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게 반복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The bridge와 is를 반복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다? 구체적인 것과 덜 구체적인 것을 구분해라.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지워야 될 대상은 누구다? 얘를 지우게 됩니다. 중복되는 거.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 그럼 여기서 잠깐 관계대명사에 있을 때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고 배웠지요? 그렇지. 선행사의 바로 뒤. 그러면 선행사의 바로 뒤니까 bridge 뒤에 쏙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뭘 쓸까요? 오케이.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어 자리를 지웠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줘야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지워지면서 나머지 것들 버리고 가면 의리 없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데리고 간다. 자, 내가 니들 끝까지 책임져 줄게. 가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다시 써볼까요? 땡땡 the bridge 관계대명사 which connect to cities is famo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장 읽어보세요. The bridge which connects two cities is famous. 보이시지요? 보이시죠? 오케이. 자, 요 문장이 지금 이거를 합쳐놓은
현재 분사의 문장과 수식해주는 문장과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다리인데 어떤 다리이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그 다리는 is famous, 유명하다. 연결하는 그 다리는 유명하다. 이렇게 되는 거. 어때요? 해석이 같지요? 그래서 현재 분사가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처럼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로도 문장을 나타낼 수 있다. 까지 알면 중3 영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좀 전에 이 문장을 하기 전에 위에 나와 있는 문장 두 개를 하면서 설명했던 게 무엇이었지요? 자, 보시면 running, rising처럼 단독 분사로 나와 있을 때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문장처럼 connecting two cities처럼 connecting 혼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two cities라는 어구랑 같이 나왔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명사를 뒤에서 거꾸로 수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나올 땐 앞에서 수식이지만 다른 것들이 나오면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Lisa found her stolen wallet at the police station. 리사는 뭐 했습니다? 리사는 찾았어요. 그녀의 지갑을 at the police station. 경찰서에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지갑인데 어떤 지갑? didn't. stolen이라는 부분 보셔야 됩니다. 얘는 원래 steal, stole, stolen.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얘의 원래 원형의 뜻이 뭡니다? 훔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지 지갑을 지 스스로가 훔친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도난 당한 걸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tolen이라고 하는 무슨 의미로? 수동의 의미로. 자, 여기 뭐라 그랬어? 과거 분사는 뭐다? 수동의 의미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서 stolen이라고 하는 PP 형태가 나오게 된 거겠죠? 근데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고 단독 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wallet이라고 하는 명사의 앞에서 수식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there are some hidden cameras here. 여기 몰카가 있어. 이건 무서운 말이네. 자, 몰카는 뭐예요? 몰래 숨겨진 카메라. 그래서 숨겨진이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로서 hidden이라고 하는 PP 형태가 나온 거죠. 자, 3번 문장, 그 다음 문장 별표하세요. 자, 요거랑 같은 맥락을 보시면, 요거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The building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is grand.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에요?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진 건물. 자, 선생님 설명 지금 들었나요? 다시.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어진 건물. 자, 설계되어진이라고 했다라는 건 무엇이다? 수동이다. 자, 수동하면 생각나는 건 무엇이다? PP. 또 뭐야? 원래는 BPP가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서 수식을 해주는데, 자, 다시 한번 단독 분사가 아니라 뒤에 누가 나왔어요? By a famous architect 이라고 하는 딸린 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the building 이라고 하는 명사의 뒤에서 수식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처럼 땡땡 표시하고 같은 문장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선생님 아까 이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명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는 상태의 문장이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쌤이랑 요 문장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uilding is grand. 자, 그 건물이 웅장해요. 자, 근데 그 건물은 is, 당연히 지어졌겠지요. 자, was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이렇게 한번 줄여서 써봅시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 우리 알죠? 중복되는 거 지워라. 자, 그럼 첫 번째 building과 it을 봤을 때 뭘 지웁니다? it을 지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building이 누구? 선행사. 그럼 선행사의 바로 뒷자리에 관계대명사 옵니다. 사라지면서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의리 없이 같이 데리고 간다라고 했죠? 그럼 요 자리에다 쏙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땡땡 한번 해보면 the building 하고, 자, 선행사니까 관계대명사 누구? which 지워졌으니까 나머지 그대로 쭉. 그러면 was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그럼 나머지 누구? is gra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building which was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is grand.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문장. 자, 그런데 여기서 요것만 하고 넘어가면 아니 돼요. 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관계대명사 규칙 중에서 이 부분 보셔야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누구는 비동사.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없애, 가버려. 짠, 없앴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The building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is grand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PP의 형태인 designed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이랑 맞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The building which was designed by a famous architect is grand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아직 그 표시는 안 돼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관계대명사 왜 이래? 과거 분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수식.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by a famous architect 같이 나왔으니까 뒤에서 수식. 됐지요? 자, 이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입니다. 요거까지만 아는 것이 그냥 현재 분사 ing고 과거 분사 pp야 라고만 알고 있다면 당신 아직도 중학교 2학년. 하지만 우리는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으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같은 경우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인 경우에는 뭐 ing 경우도 있겠지만 pp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온 경우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고 ing 혼자 단독 ing서 수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pp만 남은 상태에서 수식해준다든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문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문제 1번, 2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분사의 보어 역할. 왜 문장에서 분사가 보어 역할도 하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보충 설명해주는 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맨날 하는 거야. 하나는 명사, 하나는 형용사. 그럼 감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좀 전에 우린 당연히 명사에 대해서는 준동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아요. 방금 전에 우리 금붕어가 아니야.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 하는 것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무엇처럼? 형용사처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분사는 보역할 때 형용사의 모습으로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겠지요. 자, 그럼 문장 보세요. 분사는 형용사랑 마찬가지로 주어나 목적어의 동작 혹은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 쓸 수 있어요. The boy stood looking at the mirror. 이 남자애가 서 있었어. 뭐 하면서? 거울을 뭐 하면서? 보면서 서 있는 거지. 보면서. 그럼 이 남자애가 하는 행동, 하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 The main gate remains broken. 정문이 남아있어. 어떻게? 부서진 채로. 지 스스로가 막 파타타타타 깨졌어? 아니잖아요. 무언가에 의해 부서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로 남아서 메인 게이트를 설명해 수식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거예요. We heard someone knocking on the door. 우리는 들었어. 무엇을? 누군가가 knocking, 두드리고 있는 것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중, 두드리고 있는 상태 설명해주는 요거 우리가 얘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They had the wall painted white. 그들은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이 뭐예요? 흰색으로 칠해지는 거죠. 칠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수식하되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의미에 맞춰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사 들어갈 것을 표시하라고 했죠? 당연히 위치 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체크업 제대로 풀으세요. 틀린지 채점할 때 선생님이랑 이건 다시 해볼 겁니다. 자, 포인트 3.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자,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감정을 주느냐? 아니면 일으키느냐? surprising, surprised, shocking, shocked. 이거 다 알죠? They discounted price was surprising. The discounted. 자, 이거 보세요. discount도 아니고 discounted래요. 그럼 뭐라고 해석할 것 같아요? 할인된 이렇게 되겠죠? 얘마저도 분사입니다. 할인된 가격이 was surprising.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형태예요? ing 형태.
The loud noise of the plane is annoying. 비행기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is annoying. 짜증나게 한대요. 짜증나게 한다. 그 다음에 요거 This map is very confusing. 이 지도는요 매우 혼란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confusing. 내가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면 confused and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 The people in the concert hall were excited.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콘서트홀에 있는 사람들이 were excited. 신이 났어요. 라는 내용. My parents were pleased with the present. 우리 부모님은요, were pleased with 뭐뭐에 아주 기뻐하셨어요. The present, 선물로. Dave is satisfied with his new haircut. Dave는 그의 새로 머리 자른 것에 아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is satisfied with. 보이시죠? 이거 되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주는 빈출분사 전부 다 외워보시고 읽어보시고 밑에 체크 문제 풀어보시고 유닛 엑서사이즈 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요약하고 컴퓨터맨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유닛 엑서사이즈 풀어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세요. 자, 유닛 1은 여기까지 합니다.